예,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증인에게 직접 제시를 하시고 요 화면에 저 띄우는 거는 하지 마시고 대신 변호인 측도 보셔가지고 저 문제가 안 되는 서류들은 뭐 과감하게 제시에 대해서 뭐 하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죠. 네. 네, 22항입니다. 예, 기억 환기를 위해서 녹취서에는 기억 환기를 위해서 증인에게만 제시하고 피고인과 김용현 장관이 시국 상황과 관련하여 지금 6월 17일 모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피고인과 김용현 장관이 시국 상황과 관련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비슷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 때문에 뭐 시국의 어려움 이런 요들을 계속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연계성의 추가 설명 필요 없이 그런 의미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하시죠. 당시 피고인의 발언 중에 뭐 추가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때는 그 정도 딱 특징이 있던 기억들은 없었고 아마 뒤에 나오신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 속에 조금 분명하게 좀 차별되어지는 시점이 10월 1일부터 이후의 모임이었고 4월 달하고 6월 달은 보편적으로 뭐 반국가 세력, 시국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쭉 이게 제가 봤던 유튜브하고 연계돼서 봤던 이런 부분들하고들이 대부분의 기억들이 좀 많이 남습니다. 당시 김용현이 피고인에게 증인을 비롯한 4명의 장군을 가리키며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저 정면 우측에 김용현 전 장관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그때도 거의 술을 안 마셨습니다. 그 경호처장 할 때도 그렇고 해외식 할 때도 안 마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2024년 10월 1일경 대통령 관저 저녁 모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이후인 20시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과 김용현, 여인영, 이진우와 함께 저녁 식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피고인 등 5명 외에 다른 참석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시 부분 승리하겠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시국에 관한 발언, 한동훈 등 정치인에 대한 발언, 방송계 및 민노총 등에 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예, 속 기사님 아까 그 그때는- 부분들 녹취서에는 다 빼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이 부분. 예, 계속하시죠. 다른 죄송합니다. 데하고 좀 특별했던 걸 갖고 말씀하셨던 그 정치인 여러 가지 중에 지금까지 기억나는 건 한동훈과 관련돼서 얘기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과 김용현 장관이 시국 상황, 정치인, 방송계, 민노총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유는 그런 이유들 하기 때문에 시국의 어려움, 뭐 운영의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토로하고 그런 부분들 쭉 얘기했기 때문에 딱히 딱 얘기하는 다 기억나는 부분들은 비슷한 연장선도 있고 다만 특별하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은 그 정치인 중에 한동훈 관련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시국의 어려움, 애로사항 같은 거를 피고인이 발언하였다는 건데 당시 피고인이 뭐 계엄이나 비상대권에 대한 발언도 하였습니까? 계엄이라는 용어는 직접 저한테 계엄이라는 용어를 하신 적은 없고 10월 이후부터는 제가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 그 공간에 가서 사전에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끝나고 내려와서 30분 정도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시간은 식사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합쳐진 시간인데 그 기억 속에서 그때 뭐 확보할 장소 여러 가지부터
이게 뭐 비상대권, 뭐 특별한 방법 이런 내용들이 그때부터 제 머리 기억 속에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기억 시점 속에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관저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김용현과 함께 30분 정도 먼저 미팅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김용현과 추가로 30분 정도 미팅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비상대권, 특별한 조치 이런 말들이 오고 갔다는 겁니까? 예, 그때 지금 아까 제가 그전 모임하고 다루면서 이렇게 느꼈다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10월 1일부터 모임이라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말과 그런 제 생각이 그때부터 자리 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식사 자리에서 비상대권, 특별한 조치 얘기도 나왔던 겁니까? 그 부분이 식사 자리에서 있었는지 아마 그 전인지 끝나고 나왔는지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딱 특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10월 그 모임상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보충하고 30분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조치 또는 비상대권 이런 말을 10월 1일 식사 자리에서 들은 기억 있습니까? 분명히 그날 그런 내용들을 듣긴 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식사 자리 그 자리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끝나고 나와서 김용현하고 우리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 들었는지 제가 그 시기가 제가 좀 명확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습니다. 31항입니다. 하나 보충하고 3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식사 자리에서 군부대 출동에 관한 얘기도 나왔습니까? 그거는 10월 1일이 아니고 11월 9일 얘기할 때 그때 나왔던 얘기고 식사 10월 때는 네. 31항입니다. 증인은 2025년 4월 30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2024년 10월 1일 티타임 당시 김용현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라고 증언했는데 10월 1일이요? 예. 그게 지금 아까 말했던 확보 장소가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시기가 제가 식사 장소에 있는지 끝나고 나와서 테이맘이 되겠는지 그 장소가 지금 제가 그 기억이 분명치 않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식사 장소든 티타임이든 김용현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을 한 거는 맞네요. 예, 그런 내용들 그때부터 10월달 그때 모임부터 그런 말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 전화 통화하면서도 일부 그런 내용을 저한테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기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